존경하는 54만 파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박은주 시의원입니다.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김경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난 11월 14일 우리 시를 덮친 단수 사태와 관련하여 세 가지 핵심 문제를 지적하고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과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단수 사태는 전체 23만여 세대 중 73%에 해당하는 17만 세대, 약 40만 명의 시민이 상수도 사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민의 기본 생활권, 건강권, 생존권을 상실한 사회 재난이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 초기 대응과 상황 인식은 이 사태의 중대성에 미치지 못했으며 그 결과 시민들이 불편과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첫째, 재난안전대책본부 미구성 및 초기 대응의 심각한 부실 문제입니다. 시장이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할 의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주시는 이 사태를 단순 사고로 치부하며 제대본 구성을 회피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서야 할 본질적 책무를 사실상 방기한 것입니다. 11월 14일 당일의 시간적 흐름을 봐주십시오. 오전 6시경 광역 송수관로가 파손이 되었고 오전 7시 30분 수도 공급이 차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 18분에 파주시가 단수 상황을 최초 인지하였습니다. 10시 18분 시장을 포함한 간부 단체 카톡방에 단수 사실을 올렸고 이때에도 시장님의 별도 답변이나 지시사항은 없었습니다. 파주시가 시민에게 단수 공고와 재난 문자를 발송한 것은 상황 인지 후 3시간 이상이 지난 오후 12시 23분이었습니다. 담당 과장이 시장과 대면한 것은 저녁대로 오후 6시 이후로 추정되는 시간이며 이때도 보고만 했다고 담당 과장은 답변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컨트롤 타워인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명확한 지휘와 지시가 9시간 동안 부재했습니다. 이러한 파주시의 대응은 유사하게 광역 송수관로 누수 사태를 겪었던 증평군의 대응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지난 8월 증평군은 송수관로 파손으로 1만 7천 세대의 단수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즉시 최고 수준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전 공직자를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급수차 생수 지원을 신속히 시행하고 관내 마트와 긴급 협약을 맺어 주민들에게 생수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책임 소재 판단 이전에 시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의 기본 원칙을 준수한 것입니다. 그러나 17만 세대가 단수된 파주시는 사고 지점이 고양시라는 이유, 광역 상수도 운영 주체가 K워터라는 이유를 들며 대응을 주저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대본 미구성이라는 치명적인 문제로 이어졌고 합리적인 지휘, 보고, 협조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11월 18일 파주시가 주최한 간담회에서도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만 강조되었습니다. 재난은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시민들이 분노한 것은 증평군의 사례처럼 시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둔 것인가라는 의문 때문입니다. 둘째, 행정의 위기 대응 체계 공백입니다. 사태 초기 최고 의사 결정권자의 공백으로 컨트롤 타워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상황 보고는 간부 단체 카톡방을 통한 단순 전달에 그쳤을 뿐 최고 지휘 라인에서 명확한 지시나 대응 전략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재난 상황에서 기본적인 지휘, 의사결정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대본이 가동되지 않음에 따라 소관부서 단위의 상수도과 직원들이 밤샘 근무로 고군분투하는 동안에도
생수 배부, 급수 지원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최전선에서는 필수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제대본을 제때 설치했다면 군부대 및 인근 지자체 등에서 물차를 지원받아 300명, 400명의 시민들이 어린아이까지 동원되어 생수 6병을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화장실 사용조차 힘든 시민들 사이에서 결국 파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절망적인 소리가 나온 것은 시민들이 체감한 불안감에 비해 행정 대응 체계가 완전히 공백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셋째, 피해 보상 지연 및 K워터 책임 전가 문제입니다. 단수로 인해 일반 가정은 물론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시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사태 발생 3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파주시는 피해 보상 문제를 사실상 단수 사태의 주체인 K워터에 전가하며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파주시의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수도행정의 주체인 파주시가 단순한 중재자가 아닌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여 K워터의 책임을 묻고 보상을 이끌어내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K워터에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공문을 보내는 파주시가 아니라 시민의 수도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로서 수행해야 할 시민보호 기능을 먼저 수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증평군과 마찬가지로 강원 춘천시도 2021년 단수 당시 선제적으로 보상 창구를 설치하고 수도요금 감면과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며 주민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파주시가 사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환경부가 조사를 마치고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K워터가 보상 결정을 빨리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실제적으로 보상 절차를 지연시킨 태도는 전국 다른 지자체의 대응 기준에 미달되는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이에 시민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님께 다음 7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이번 단수 사태는 17만 세대가 단수로 3일간 최종 수질 검사 완료일까지 일주일간 피해를 입은 명백한 재난 수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시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이를 재난으로 보지 않은 자체 판단의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지 않음에 따라 초동 대응 과정에서 어떤 구체적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는지 급수차 동원 지연, 정보 공유 혼선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증평군은 유사한 단수 사태 발생 당시 즉시 최고 수준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정공직자 비상근무 체제, 급수차, 생수지원 등 전방위 대응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파주시 이번 대응이 위기관리 매뉴얼상 적절했다고 판단하는지, 향후 유사 사태 발생 시 재난대책본부 가동 기준과 시점을 어떤 방식으로 재정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4. 위기관리 매뉴얼상 시장 부재 시 최고 책임자의 권한 대행 및 지휘 체계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었는지, 또한 단수 발생 당일 해당 대행 체계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태 초기 진행 상황 공유 부족 등 대응 과정 전반에서 혼선이 발생한 점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재발 방지를 위해 시장 직무와 연계된 위기 상황 대응 지침을 새롭게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파주시는 K워터와 피해 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어떤 협의를 진행하였는지, 구체적인 진행 내용과 파주시 차원의 보상 협의를 선제적으로 주도하고 보상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이번 단수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대규모 공동주택 등에서 특히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파주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긴급 지원 대책 지급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적용 시점은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현재 파주시 재난대응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과 상황 대응을 위한 3가지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위기관리 매뉴얼의 전면적 개편과 K워터 위탁협약 재정비입니다. 재난 초기 상황 인지, 보고, 재대본 가동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 향후 K워터와의 재협약 시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파주시에 즉시 그리고 정확하게 고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협약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단수 피해보상 TF팀 구성입니다. 피해 조사, 접수, 보상기준 마련을 전담할 TF팀을 구성하고 읍면동에 임시보상 창구를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은 전문 손해사정기관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선지원 후정산 방식의 피해 보상 도입입니다. K워터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파주시가 선제적으로 시민에게 보상을 이행한 뒤 사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선지원 후정산 방식을 도입하여 피해 회복의 골든타임을 다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54만 파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재난의 발생은 시민의 일상을 멈추게 하지만 행정이 시민의 곁에 서 있는지 또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우리 파주 시민들은 위기 상황에서 행정이 시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민을 지키는 지자체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앞에 보다 성숙하고 책임 있는 답을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4만 파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파주시의 박은주 의원입니다. 방금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시장님과 집행부는 이번 단수 사태의 중대성과 시민들이 느낀 불안과 고통을 여전히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사태 초기 지휘 공백과 재난안전대책본부 미구성에 대한 책임과 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 없이 지금까지도 시민의 안전보다 법 규정을 따지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 몇 가지 짚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고 책임자 역할 부재에 대한 답변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사고 발생 시각부터 시장님의 9시간 행적과 지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책임 통감이라는 추상적인 표현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의 본질적 책무를 방기한 것입니다. 둘째, 재난대책안전본부 미구성에 대한 책임을 부실한 법적 근거를 들어 회피하려 합니다. 파주시는 17만 세대 단수라는 명백한 사회 재난을 사고로 치부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하는 재난대책안전본부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은 취수부터 정수까지 구간이 아닌 송수, 배수 구간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로 국가 핵심 기반이 아닌 구간에서 발생하여 사회 재난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기가 막힌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사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3에서 규정하는 사회 재난은 수도법 제3조 제5호, 먹는물 관리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식용수도 포함이 됩니다. 단수는 사람으로 치면 심장은 뛰는데 동맥이 끊겨서 피가 안 도는 상황입니다. 환자는 죽어가는데 의사가 심장은 멀쩡하니 사망이 아니다라고 우기는 꼴입니다. 재난안전법 제3조 제1호에서 말하는 국가 핵심 기반의 마비는 시설물의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시민에게 물이 공급되지 않는 결과를 뜻하는 것입니다.
17만 세대에 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파주시는 송수관이 정수장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가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그것이 시민중심 파주의 행정 방식입니까? 법조항의 글자 뒤에 숨어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태도야말로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입니다. 또한 법적인 책임을 시민 피해보다 우선시하는 책임 회피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셋째, 이번 대응의 문제는 매뉴얼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체 작성한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장님은 답변을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송배수관로 사고 시에도 즉시 적용 가능한 행동 매뉴얼을 만들어 판단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재난안전법 제34조 5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작성한 수도 먹는 물 재난 위기관리 표준 실무 매뉴얼에 따라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작성 운용해야 합니다. 본 의원도 상수도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파주시 수도 먹는 물 재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 표준 매뉴얼을 기준으로 작성된 파주시 행동 매뉴얼에는 위기 경보 판단 기준을 정수장, 치수장과 송수 관로를 사고 위치로 구분하지 않고 피해 세대수와 지속 시간을 기준으로 위기 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파주시는 주의 경계를 넘어 심각 단계에 해당합니다. 매뉴얼이 없어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 매뉴얼만 따랐다 해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설치되어야 했으며 군부대와 타 지자체의 물차 동원 등의 도움을 받으며 단수 사태를 빠르게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시장님과 집행부는 책임 회피성 변명과 추상적인 답변 대신 책임을 통감하고 인정하며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책임 이행 계획을 시민들 앞에 내놓으셔야 합니다. 이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장님은 사태 당일 9시간 동안 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4일 사태 발생 시각은 오전 6시경, 오후 6시경의 대면 보고까지 무려 12시간, 파주시가 상황을 인지한 오전 9시 18분부터 계산해도 무려 9시간입니다. 이 9시간 동안 보고받은 내용 외에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어떠한 구체적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 차례에 걸친 환경국장 질의 답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오전 9시 18분 간부들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초기 보고를 받은 이후 첫 지시는 무엇이었습니까? 시장님께서는 단수 사태 인지 후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지시를 내린 것인지 시민들 앞에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6시 전후 대면 보고가 이루어진 시점에 어떤 보고를 받으셨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왜 현장 방문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도 시장님께서는 단수 사태 내내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장님, 왜 현장에 한 번도 나가지 않으셨습니까? 현장은 상황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누구보다 많은 시정 현장을 방문하는 시장님이라면 더욱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시장님이 직접 현장을 확인했다면 상황의 심각성을 보다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인지했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40만 명 이상이 단수로 실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동안 현장을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7만 세대 단수를 재난이 아닌 사고로 규정한 법적 근거에 대해 다시 묻습니다. 재난안전법 제16조에서는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40만 시민의 기본 생활권이 마비된 이 사태가 재난이 아니라면 무엇이 재난입니까? 파주시가 17만 세대 단수 사태를 사고로 판단한 법적 근거는 도대체 무엇이며 왜 재난안전법이 부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까? 시장님은 답변에서 이번 단수 사태를 재난으로 보지 않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지 않은 근거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사회재난 유형을 생명, 신체에 직접 위해가 되거나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시장님, 17만 세대가 46시간 동안 물없이 지내며 겪은 고통과 피해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파주시는 이번 단수 사태를 생명, 신체에 직접 위해가 되거나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중대한 일로 볼 수 없다는 말입니까? 40만이 넘는 시민들 중에는 상수도를 그대로 식수로 마시거나 요리에 사용하는 취약계층과 시민들도 분명 존재하며 단수로 인해 수돗물을 전혀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식수 섭취 지연에 따른 약물 복용 중단, 탈수, 위생 악화 등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 있었습니다. 또한 식용수를 공급받지 못해 화장실 사용조차 할 수 없었으며 가정에서도 단수로 인해 식사를 해결할 수 없어 외식을 가려해도 식당들 역시 조리가 불가능해 영업을 중단한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국 시민들은 문이 열린 식당을 찾아 이곳저곳을 헤매야 했고 기본적인 식생활을 유지할 권리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식당, 카페 등 물이 반드시 필요한 소상공인들과 공장은 영업 중단, 생산 중단으로 피해를 입었고 병원과 요양원 등 의료기관에서도 치료와 위생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민의 재산과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이 아닙니까? 눈으로 보이는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해서 재산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을 책임지는 행정가의 시각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토목공사업자의 시각입니다. 더구나 많은 소상공인들의 영업 중단은 추산조차 어려우며 병원 같은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 기반 시설의 운영에 차질이 있었는데도 도대체 얼마나 위해가 되고 얼마나 재산 피해가 생겨야 사고가 아닌 재난이 되는 것이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파주시가 사고로 최종 판단한 법적인 근거와 재난대책안전본부 미구성을 결정한 것은 누구였는지 이 과정에서 시장님의 공식적인 결재나 지시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과 시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자원공사의 책임을 전가하는 공문 행정을 멈추고 이제라도 즉각적인 보상 체계를 갖출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단수 사태에서 파주시가 초기 대응부터 피해 보상 단계까지 한 일은 한국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발송하고 답변을 기다린 것이 전부였습니다. 단수 사태 이후 파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에 발송한 공문 중 보상 관련 공문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월 14일 송수관로 파손 사고 원인 및 피해 보상 계획 제출 요청, 11월 19일 공동보상협의체 신속 구성 요청, 11월 19일 긴급 대규모 단수 피해 보상 가능 검토 여부, 11월 24일 생수 구입비 우선 정산 및 보상협의체 즉각 구성 요청. 이 4건의 공문이 파주시가 보상과 관련하여 진행한 일의 전부입니다. 독자적 판단을 통한 대책 마련이나
물질적 보상을 하겠다는 조치는 없었습니다. 본질에서 말씀드렸듯 파주시의 수도 사업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아니라 파주시입니다. 시민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아닌 수돗물 공급에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파주시에 수도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주시는 최종 책임자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사고 발생의 책임이 수자원공사에 있고 우리는 상수도 운영을 수자원공사에 위탁했으니 그쪽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입니다. 파주시는 시민의 수도 행정을 책임지는 지자체입니까? 아니면 단순 공문 발송 기관입니까? 시장님은 시민들이 행정에게 변명이 아니라 책임을 묻는 것임을 통감하시고 위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다시 한번 파주시에 강력히 건의해야 합니다. 먼저 선지원 후정산 방식 도입을 당장 확정해 주십시오. 파주시는 수자원공사의 보상 결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강원도 춘천시나 증평군처럼 선제적 조치로 시민에게 보상하고 사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선지원 후정산 방식 도입을 즉각 확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피해보상 TF팀을 구성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보상 절차를 지연시키는 행정을 멈추고 피해를 입은 모든 가구에 상하수도 요금 감면의 적용 시점을 2026년 1월 고지분이 아닌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즉시 검토하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는 이제 공문만 보내는 중재자 역할에서 벗어나 시민을 지키는 최전선의 책임자로서 시민중심 파주의 행정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토록 엄중한 마음으로 시정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책임을 탓하거나 행정적 실수를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번 단수 사태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기본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재난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수도과 직원들이 며칠간 밤샘 근무로 대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주시가 재난을 사고로 규정하여 행정 전체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았기에 시민들은 무능한 파주시, 시민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하는 파주시라며 행정을 불신하게 되어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정 질문이 책임을 묻기 위한 자리를 넘어 파주시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신뢰받는 행정으로 다시 서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따라서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진솔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